18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 방 휴지통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한 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알게 됐다. 25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 그날 난 울고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 그 애는 내 눈앞에서 연락처를 삭제했고 나는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1년 후 그 애가 들고 온 건 혼인신고서였다. 반대하면 임신할 거란 딸. 끝내 나타나지 않는 남자. 그리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나는 도대체 이 어른인 척하는 아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했을까?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엌 식탁 한가운데 놓인 케이크 상자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속이 울렁거렸다. 이게 뭐야? 딸아이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엄마, 생일이니까. 나 진짜 어른 됐잖아.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엔 케이크보다 그 위에 얹혀진 종이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다. 하얀 봉투. 구청 제출용이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것. 혼인신고서.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내 손이 떨렸다. 딸아이 이름. 그 아래에는 이혁이라는 낯선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혼인일자까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달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냐. 엄마한테는 깜짝 선물이고 싶었어. 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에서는 이혁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7개월 전 처음 그 이름을 봤을 때가 떠올랐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방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딸의 쓰레기통 안을 뒤지게 됐다. 종이 조각들 사이에 던져진 무언가. 돌돌 감긴 휴지.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임신 테스트기였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벌벌 떨며 테스트기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걸 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설마 너 지금 그날 저녁 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그 안에 저장된 수많은 남자 이름 중 하나, 이혁. 문자 내용을 보고 통화 내역을 보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달아, 지금 이게 뭐야? 너 이혁이라는 사람이랑 사귀어. 엄마, 왜 내 핸드폰 봐? 내 사생활이야. 사생활? 너 고등학생이야. 사생활 운운할 나이가 아니야. 딸은 눈물로 맞섰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뺏었다. 결국 딸아이는 내 눈앞에서 이혁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다. 정말 그때 끝난 줄 알았던 거다. 그런데 오늘, 딸아이의 생일날, 그놈의 케이크 안에서 이 서류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네가 어른이라고 생각해? 응. 이혁 오빠는 책임질 준비도 됐고 나도 각오했어. 무슨 각오? 임신할 각오.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손끝까지 얼어붙었다. 그딴 협박으로 엄마가 허락할 것 같아. 협박 아니야. 그냥 말해두는 거야. 나한테 선택권 있다는 거. 아이의 눈빛이 얼음보다 더 단단했다. 차라리 울며 떼를 쓰면 내가 어르고 달랠 여지라도 있을 텐데 저건 이미 마음을 정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알았어. 대신 한 달만 줘. 그 남자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냐. 엄마가 납득하게 해줘. 딸은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건 괜찮아. 나는 그날 밤 혼인신고서를 가방 깊숙이 숨겨두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아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다녔다. 밝게 웃고 친구들과 어울렸고 나와 마주칠 땐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남자 이혁. 대체 어떤 놈이길래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걸까? 그가 정말로 내 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걸까? 그래서 나는 마음을 먹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다. 그 남자 직접 찾아가 마주보는 것. 그게 우리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며칠이 지났다. 딸아이는 그 사이 단 한 번도 이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평소랑 똑같이 아침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저녁엔 엄마 뭐 해줘? 하며 부엌에 들어섰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걔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걸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나는 조용히 지갑 속 혼인신고서를 꺼냈다. 그리고는 이혁이 적어둔 그 주소를 다시 한번 훑었다. 서울 강서구.
맨 위엔 반지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 나도 어려웠고 우리 부모도 그랬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딸한테 찾아오지 않은 그 사람. 설마. 진짜 그 남자 결혼 얘기 들은 거 맞아? 나는 딸아이 몰래 방학 때 써둔 연락처 메모장 앱을 켰다. 지난번 그놈 이역 전화번호를 몰래 저장해둔 게 있었다. 심장이 쿵쾅대는 걸 느끼며 전화번호를 눌렀다. 뚜뚜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세 번 반복한 뒤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얘 엄마입니다. 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답장은 없었다. 결국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적혀있는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갔다. 지하철역을 2번 갈아타고 20분쯤 골목을 헤매고 나서야 도착한 그곳. 반지하 문 앞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띵동 누를 용기가 없었다. 안에서 누가 나올까봐, 혹시 딸이 벌컥 튀어나올까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도 없이 살짝 문고리를 돌려봤다. 잠겨 있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다. 아가씨 누구 찾으세요? 여기 혹시 이혁 씨 사세요? 이혁이요? 아, 걔 나간 지 좀 됐는데. 네. 언제요? 글쎄 한 달쯤 된 것 같네. 젊은 여자애랑 다투고 나가던데 뭐 가방 싸들고 나가서 돌아오질 않더라고. 머리가 띵했다. 그 여자애는요? 그날 이후로 안 보이던데. 여긴 원래 그 남자 혼자 살았어요. 그 남자 부모님이나 가족은요? 그런 거 잘 모르지. 근데 뭐 오면 항상 혼자고 주말마다 택배 같은 건 자주 오긴 했는데. 술도 자주 먹었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남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 딸은 지금 뭐를 믿고 저렇게 나서는 걸까? 그날 밤 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차려주고 고기 반찬을 얹어주면서 물었다. 달아, 너 그 오빠랑 요즘도 연락해? 딸은 순간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러곤 작게 응 하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뭐래? 집엔 언제 오신대?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너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뭘?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엄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는 안전할까? 하루 세끼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어? 그 순간 딸아이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문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달아 엄만 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나는 내 딸을 믿지 않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딸의 판단력을 믿지 않기로 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 애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 안다. 근데 지금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의 문제다. 내 딸의 인생 그 남자에게 망가뜨릴 수 없다. 절대로.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다. 인터넷으로 알아낸 주소지 근처까지 일부러 머플러에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갔다. 솔직히 스스로가 좀 우스웠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다녀야 하나. 하지만 그 집을 확인하기 전까진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역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난번에 갔던 반지하 집은 이미 나가서 없다고 했고 이번엔 새로 등록된 거주지였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깔끔한 빌라였다. 1층 초인종 옆엔 작게 적힌 이름표. 302호 2역 박진숙? 누구지? 어머니인가? 나는 302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내려왔다. 건물 아래 구멍가게에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는 길가 벤치에 앉아 빌라 입구를 지켜봤다. 30분쯤 지났을까? 검정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빌라 입구로 들어갔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 이혁이었다. 하지만 옆에 어린애 하나랑 중년 여자가 같이 있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의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아이는? 설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림자처럼 스쳐간 세 사람의 뒷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딸은 내 눈치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저녁상을 차렸다. 달아. 오늘 뭐 했어? 그냥. 학원 갔다가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이혁 씨는? 연락했어? 응. 뭐래? 그냥 곧 인사하겠대. 인사?
그게 무슨 인사일까? 이미 딴 가족이랑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딸아이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다시 그 빌라로 향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릴 때까지 숨을 죽였다. 누구세요? 문 너머에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기 이혁 씨 사시나요? 누구신데요? 그분 어머니 되세요? 그쪽이 왜 우리 혁이 찾는데요? 아, 저는 제 딸이랑 그분이 순간 목이 메었다. 결혼하겠다고 해서요.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뒤이어 들린 건 문틈 너머로 들리는 여자의 욕설과 어린아이 울음소리. 또야 또. 또 여고생들한테 껄떡대냐? 이혁, 너 죽고 싶어. 엄마. 아니야. 그건 예전에 끝났다고 했잖아. 그게 끝난 거야? 왜 또 애 엄마가 찾아와?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문 밖에 선나는 길을 의심했다. 또 여고생들. 또 엄마가 찾아왔대. 이게 무슨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혁이 나를 보며 소리쳤다. 누구 맘대로 찾아오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그쪽 딸 착각이에요. 뭐라고요? 난요, 그냥 좀 놀다가 그 애가 집착하길래 그냥 적당히 맞춰준 것뿐이에요. 그쪽 딸이 좀 과해요. 진짜.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해봤자 뭐하나. 내 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듣는다. 아니, 못 듣는 척한다. 이혁이라는 남자. 그놈 입에서 직접 들었다. 그 애가 집착해서 그냥 맞춰줬다. 착각하는 거다. 정확히 그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고스란히 딸에게 전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그놈을 끌고 와서 내 눈앞에서 말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애가 무너질까봐. 며칠 후 딸이 외출한 사이. 나는 그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죄책감? 그런 거 엄마는 지금 사치다. 바닥에 있던 종이봉투를 정리하려는데 익숙한 형태가 손에 걸렸다.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임신 테스트기. 숨이 턱 막혔다. 다시 휴지를 풀어보는데 두 줄. 순간 손에서 그게 떨어졌다. 바닥에 탁 소리 나며 떨어진 그 테스트기를 나는 멍하니 내려다봤다. 정말 임신을 한 걸까? 저녁 딸아이가 들어왔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그 테스트기를 눈앞에 올려놨다. 달아. 이거 뭐야? 딸은 그걸 보더니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아, 그거. 그냥 실험해 본 거야. 실험? 인터넷에서 봤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쓰면 가끔 저렇게 나오는 거래. 네가 지금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아니야. 진짜야. 엄마가 자꾸 의심하니까 그냥 보여주려고 일부러 해봤어. 나는 딸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지금 내 몸 갖고 장난해? 엄마가 날 안 믿잖아. 그럼 그렇게라도 믿게 만들 생각이었어? 임신 테스트기로 거짓말 장난을 해? 나 그냥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어른이라는 거.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게 어른이야. 그깟 놈 하나 좋다고 엄마 속 뒤집고 거짓말하고 테스트기로 장난치는 게 어른이냐고. 딸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엄만 나를 절대 믿어주지 않아.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너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어. 그 남자 너한테 진심 아니야.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그 남자 이미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애까지 있어. 그 말 들으니 어때? 아직도 결혼하고 싶어. 딸은 굳은 채로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냐. 엄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 아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여자? 예전 연인일 거야. 에? 동생이겠지. 달아 엄마 이제 그만해. 나 믿지도 않잖아. 딸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들이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아이는 지금 사랑에 빠진 게 아니다. 중독된 거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다. 고등학생 딸아이가 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데리고 가도 될까요? 네.
보호자 동의하에 오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병원 예약을 마쳤다. 이번엔 진실을 직접 보여줘야겠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딸아이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달아야. 응. 잠깐 나가자. 병원 좀 들러야 해. 딸은 인상을 찌푸렸다. 나 아픈 데 없어. 엄마가 아파. 같이 좀 가자. 그 말에 마지못해 옷을 챙겨 입는 딸을 보며 나는 손 안에 쥐고 있던 병원 예약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병원 대기실. 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진료 접수를 마치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잠깐이면 돼. 금방 끝나. 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다. 님 들어오세요. 딸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도 함께 들어오세요. 저 혼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딸이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다. 미성년자라 보호자 동의 필요합니다. 나는 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물었다. 최근에 생리 불규칙하거나 통증 있으셨어요?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대신 말했다.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봤어요. 2줄 나왔다고 해서요. 확인 좀 해주세요.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확인해야 하니까. 지금은 장난이 아니야, 달아야.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초음파로 확인해 볼게요. 복부 검사로 진행할 테니 편하게 누우세요. 딸은 입을 꾹 다물고 누웠다. 나는 옆에서 손을 꼭 쥐었다. 딸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한참을 살피던 의사가 말했다. 현재 임신 징후는 없습니다. 내막도 정상이고 배란 주기도 안정적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테스트기였거나 가짜 양성일 가능성 높습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다. 딸아이는 한참을 멍하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됐죠?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갈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달아야. 엄마가 널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잖아. 엄마는 처음부터 날 못 믿었잖아. 믿고 싶었어. 근데 네가 자꾸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숨기니까 엄마는 왜 항상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야? 그 사람 날 좋아해. 나 없인 못 산다고 했어. 그래서 너 임신한 척한 거야? 딸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너 하나 지키는 것도 못하잖아. 너랑 결혼한다면서 한 번도 얼굴 안 비쳤고 너한테 거짓말만 했어. 그게 사랑이야? 딸은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엄마도 아빠랑 싸우기만 했잖아.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나도 알아. 엄마도 아빠랑 이혼 직전까지 갔던 거. 근데 엄마 나한테 사랑이 뭔지 말할 자격 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딸아이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 엄마도 사랑 실패했잖아. 맞다. 나는 실패했다. 근데 그 실패가 너를 지키기 위한 자산이 될 수는 없을까? 그날 이후 딸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행동했다. 밥 먹을 땐 엄마 이거 더 줘봐. 학교 갈 땐 다녀오겠습니다. 깔깔 웃으며 인사하고. 심지어 주말엔 나랑 같이 마트까지 갔다. 딱 하나 이상한 점만 빼면 말이다. 밤마다 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아무리 방 문을 살짝 열어도 이불 속에 누워있는 척만 하고 핸드폰 불빛이 베개에 가려 깜빡깜빡 새어나왔다. 뭔가 이상하다. 정말 무언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다. 저기요, 혹시 죄송한데 우리 집 복도 쪽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이가 요즘 밤에 몰래 나가는 것 같아서요. 경비 아저씨가 의심쩍은 눈길을 주셨지만 내가 간절하게 사정하자 마지못해 하드디스크를 돌려주셨다. 이틀 전 걸로 돌려볼게요. 시간은요? 새벽 2시쯤? 모니터 화면 속 조용한 복도.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우리 집 문. 딸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후드 점퍼를 뒤집어 쓴 채 슬금슬금 나오는 모습.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모습. 경비 아저씨가 나를 힐끗 봤다. 아이고 진짜 나가긴 나가네요.
내나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화면을 조금 더 돌렸다. 딸이 아파트 단지 바깥쪽 골목길로 사라진 시점. 5분쯤 후 골목 초입 CCTV 화면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딱 멈춰선다.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린다. 이혁. 분명 그놈이었다. 화면 해상도가 높진 않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딸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고 둘은 말없이 뒷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그 길은 근처 모텔촌 방향. 그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다. 됐어요.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경비실을 나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네가 말하던 결혼이야? 너무 어리다. 정말 너무 어리다. 아이는 지금 그 남자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눈엔 그 남자는 그냥 애 하나 꼬셔서 자기 욕망 채우는 놈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었다. 딸아이가 내 얼굴을 발견한 건 새벽 3시쯤이었다고 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흰 천장, 삐소리, 링거 꽂힌 팔. 딸아이가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런데 낯선 남자 하나가 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양복 차림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님 되시죠? 이혁이 형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남자는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집안 문제로 어머님이 이런 일을 겪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봤다. 이혁 씨 형 맞으세요? 네. 이름은 이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 사시죠? 그 아이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3개월 전 자해 시도를 했고요. 조현병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숨이 막혔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차분했다. 그러기에 더 소름 돋았다. 어머님, 그 남자 제 동생 이혁이는 연애 감정에 이상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여깁니다. 제 딸이랑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여고생에게 접근해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학교에서 자퇴했고 가정에서 한동안 보호관찰도 받았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런 걸 왜 이제서야 말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가족도 연락을 끊고 있었고요. 저도 최근에야 병원 통해 연락받고 다시 연결됐습니다. 나는 눈물이 터졌다. 제 딸이 진심으로 그 사람 믿고 있어요. 결혼하겠다고 혼인신고서까지 들고 왔다고요. 이현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막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동생은 아직도 딸을 불러내요? 왜 몰래 만나냐고요? 병원에서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외출증 신청하면 나올 수 있어요. 정신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정됐다는 진단서가 나오면 보호자 승인 없이도요.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럼 지금도 제 딸이 그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딸아이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도 꼭 해보세요. 그게 아이 지키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아이의 핸드폰을 몰래 열었다. 위치 추적 앱. 아이디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했다. 금요일 밤 11시. 서울 은평구. 심리재활센터.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딸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저녁밥을 해주고 반찬을 따뜻하게 데웠다. 딸은 수저를 들고 묻지도 않고 먹었다. 나는 밥을 푸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달아야. 그 사람 병원에 있어. 딸이 수저를 놓고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병원에 있다고. 정신병원. 거짓말. 그 사람 형이 찾아왔어. 내 앞에서 다 말했어.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 형이라는 사람도 엄마랑 짰겠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 없어. 딸은 눈물을 고이더니 벌떡 일어났다. 이건 내 인생이야. 엄마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대신 책임지라는 법 없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엄마 인생이 아니라 내 거라고.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 애는 지금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딸아이는 몰래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다시 쓰러 갔다. 혼인신고서를 들고 구청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후드티 모자를 눌러쓰고 작게 접은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숨겨넣은 채 지하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던 그 발걸음. 엄마라는 나는 그 모습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 딸은 정말 혼자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 민원실 앞에서 딸은 봉투를 꺼냈다. 신분증, 인감도장, 사본 서류들까지. 한쪽 빈 테이블에 앉아 종이 위를 또박또박 채워 넣었다. 떨리는 손. 그러나 멈추지 않는 펜.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내 아이가, 내가 아는 그 철없던 아이가 이제 혼자서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가가며 말했다. 달아야. 딸이 고개를 획 돌렸다. 엄마.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딸은 봉투를 꼭 쥐고 눈동자를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물러서면 안 돼.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 형이 말했어. 조현병 진단받았고 이전에도 여자애들한테 그런 짓 많이 했다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왜 자꾸 그런 말 해? 그 사람 너한테 진심 아니야. 너 이용하는 거야. 그 형이 너한테 꼭 전해달래. 형이 너 대신 그 사람 인생 책임지지 못한다고.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가방에서 작은 폴더 하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조사 내역, 그 사람 SNS 대화 캡처본. 모두 정리해 인쇄해 둔 것. 딸은 한 장 한 장 넘기다 손을 덜덜 떨었다. 이거 진짜야? 응. 엄마가 조작한 거 아니야. 딸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였다. 민원실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사람 이역. 초췌한 얼굴, 낡은 야구 모자, 그리고 웃고 있었다. 어이.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딸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오빠 내가 뭘 했어? 형한테 말하라고 했지? 너 진짜 똑같이 굴더라. 전에 그년이랑 똑같이.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그 순간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빠 진짜야? 그 여자들도 그랬어? 이역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어쩌라고. 다 날 좋아했어. 넌 아니라고 생각했냐? 딸은 그 말에 멍해졌다. 그럼 나도 그냥 하나였던 거야? 그래. 넌 좀 귀엽긴 했지. 근데 참 피곤했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됐고요. 우리 둘 문제니까 빠지세요. 빠지라고?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인간이 지금 결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지가 착각한 거지.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흔들며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딸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우리 딸. 딸아이는 그날 이후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식탁에 앉지 않았고 밤이 되면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마치 숨만 쉬는 인형 같았다. 나는 매일 밥을 차리고 딸 문 앞에 반찬을 놓고 부드럽게 말 걸고 그러다 문 너머로 혼잣말을 했다. 엄마가 다 미안해. 이런 일 널 혼자 겪게 해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딸이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눈이 조금 퉁퉁 부었고 머리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나는 놀라지 않은 척 웃었다. 밥 먹을래? 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도 돼? 나는 속으로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도망일까? 거짓말일까? 아니면 정말 친구 집일까? 누구 집? 은비. 알겠어. 전화 한번 해보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곧장 은빈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달아간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말 없었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딸의 방에 들어갔다. 가방은 사라져 있었다. 지갑, 주민등록증, 도장 전부 사라졌다.
숨이 턱 막혔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딸이 또다시 혼인신고서를 들고 나간 거였다. 나는 미친 듯이 택시를 탔다. 한번 혼인신고를 시도했던 동주민센터. 그곳이 첫 목적지였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딸의 이름을 언급했다. 조금 전에 다른 분이랑 같이 와서 혼인신고하셨는데요. 근데 제출은 못했어요. 왜요? 남자분이 서류를 갑자기 바꾸셨어요.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어서 반려 처리했습니다. 바뀌었다고요? 이름이요? 네. 처음엔 이혁 씨였는데 제출 직전 이름이 김한성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분 도장이라 안 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그대로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몇 시간 후 딸이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도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이 지나 문이 열렸다. 딸이 조용히 나와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봐. 그건 메모지였다. 그 안에는 이역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만하자. 넌 그냥 내 실험 중 하나였어. 형 말 안 듣고 또 이렇게 들이대니까 질린다. 너도 이제 알겠지. 넌 혼자 사랑한 거야. 딸은 손을 입에 틀어막고 울었다.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입술을 깨물며 어깨를 떨며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딸이 작게 말했다. 엄마 나 정말 사람 잘못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잘못 봐도 괜찮아. 우린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딸아이는 종일 말이 없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창가에 앉아 방만 바라봤다. 나는 말없이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딸이 보일락 말락한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척, 텔레비전을 켜는 척 그의 옆을 지켰다. 우린 둘 다 말이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한 번은 끝을 봐야 한다는 거. 다음 날 아침. 딸이 먼저 말했다. 엄마, 나 그 사람 마지막으로 만나도 돼?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같이 갈래.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응. 그날 오후 우린 함께 정신과 재활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접수처에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환자분 면회 가능하세요. 2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안내된 방은 작은 유리벽이 있는 면회실이었다. 곧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얼굴에 이역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피식 웃었다. 가족 면회 아니면 무슨 볼일이시죠?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끝내러 왔어. 끝내? 응. 오빠랑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이역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이제 와서? 그래. 이제 와서. 이제서야 알겠으니까.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너무 늦었지 않아? 혼인신고서까지 들고 다녔잖아. 사랑해, 사랑해 하던 네가 이제 와서 미안. 딸이 끊었다. 그건 나 혼자 사랑한 거였어. 뭐야, 갑자기 감성 모드냐? 딸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 좀 나 자신이 불쌍해서 그래. 나는 숨을 참았다. 이 아이가 지금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딸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찢어진 혼인신고서와 자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나한테 남기는 거야. 오빠가 아니라 그때의 나에게. 그 말을 끝으로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토록 매달리던 얼굴을 다시 쳐다보지 않은 채. 그렇게 돌아섰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딸이 말했다. 엄마, 나 많이 어리석었지? 아니. 사랑이란 게 원래 그래. 어리석은 줄 몰라서 무서운 거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앞으론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이름부터 먼저 사랑해볼래? 나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거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모든 게 끝나고 집엔 오랜만에 조용한 일상이 돌아왔다. 라면 물 끓는 소리,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 새벽에 딸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자판 소리. 그 모든 게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참 고마웠다. 딸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흔한 다 정리됐어 같은 말도 이제는 괜찮아 같은 위로도 없었다. 대신 아침마다 나가며 엄마 다녀올게 하고 인사했고 퇴근 시간 맞춰 오늘 저녁 뭐야? 하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 딸은 조금씩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루는 그런 날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오더니 저녁이 되자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다. 나는 늦은 퇴근길에 딸아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바람 많이 분다. 기다려. 데리러 갈게. 딸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나 이제 혼자도 잘 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그날 저녁 딸아이는 오랜만에 장을 보자고 했다. 우린 시장에 나란히 서서 쑥국이냐 계란국이냐를 두고 유치하게 싸웠고 장바구니엔 고구마랑 마늘이 한가득 들어찼다. 집에 돌아와 딸이 부엌 앞에서 장갑을 끼며 말했다. 엄마는 앉아있어. 오늘은 내가 해볼게. 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을까? 고구마 조림이 있고 계란국에서 파향이 피어오르던 순간 딸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응? 나 그 사람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 나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다. 뭔데? 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줬어.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람한테 의지하려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엄마를 미워하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됐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게 상처만 되진 않아서. 딸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다음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때는 엄마랑도 상견례 꼭 하자. 약속. 우린 그렇게 작은 그릇에 국을 나누며 조용한 웃음을 나눴다. 엄마, 나 글 좀 써볼까 해.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일요일 오후 햇빛이 거실을 뉘어 비추는 시간. 딸아이는 노트북을 켜놓고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 사람한테 쓰는 건 아니고 나한테 쓰는 편지. 아니면 그때의 나한테.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딸은 창가 책상으로 조용히 옮겨 앉았다. 몇 시간 후 그 애가 내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읽어줄래? 나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눌렀다. 그때의 나에게. 왜 그렇게 빨리 사랑하려 했을까? 왜 그렇게 아무한테나 내 마음을 다 주려 했을까? 넌 예뻤고 똑똑했고 따뜻했지만 어쩌면 그 모든 걸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몰라. 누군가가 널 사랑해준다면 그게 너의 증명이 되는 것 같았겠지. 하지만 아니야. 사랑은 너 자신을 다 아끼고 안 다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였더라. 그래도 괜찮아. 넌 실수했고 울었고 다 버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리고 지금의 나는 너를 조금은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너 참했었다. 나는 화면을 내려보다 더는 눈을 들 수 없었다. 조용히 딸 손을 잡았다. 잘했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봄바람이 부는 동네 골목,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천천히 발을 맞췄다. 엄마. 응? 나 다음 생에는 엄마 딸 말고 엄마 친구로 태어나도 좋을 것 같아. 나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좀 덜 힘들겠네? 응. 그땐 엄마랑 같이 연애 상담도 해줄게. 그땐 내가 내 조언 들어줄게. 우린 그렇게 웃었다. 조금은 후회했고, 조금은 상처났고, 조금은 넘어졌지만 이제는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그런 밤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